준비됐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시절부터 세종시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신용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염원했고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기군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 설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지방균형 발전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정책이 국가를 어떻게 바꾸는지 정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 경호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방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인 혁신도시 기공식이 한참일 때 전국을 다니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가균형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 경호부대에서 일했던 그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신념을 함께했던 한 정치인을 만나 제 젊은 시절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던 세상은 열리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 많은 과제만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사회의 여러 파고를 넘으며 결국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란 자리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을 해줄 것이냐고 묻지만 저는 저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물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어떠한 결정이 세상의 이치에 맞는지를 가장 중요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강자의 요구와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념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번의 지방선거 승리와 대통령 선거를 겪으며 충남구청 비서실에서 7년 동안 근무하였고 선출직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들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지켜봤습니다. 정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른 후보님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들께서 평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당한 권력과 폭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원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세종 시민의 숨소리까지 챙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이러한 정치인이 있을 때 한 발 더 앞서 행정수도를 완성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종시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라 세종시의 대표이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근절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그릇된 사고관으로 권력 집단을 만들고 학우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2차 가해 유형에 휴대폰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고발 이후 행정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피해자 신상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법안에 담아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폭력 사건의 직접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모두가 적어도 공직에는 발붙일 수 없도록 성범죄 관련자 공직 진출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성범죄는 우리 일상 속에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특히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권력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도 자주 지켜봤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숨어 사는 세상이 아닌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법안을 준비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부 고발자가 피해보지 않는 공익제보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불합리한 문제를 바꿔내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만 사회에서는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내쫓고 왕따시키는 일이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산의 대통령실은 임시 성격이 강합니다. 강력한 정치력으로 민주당 정권을 꼭 창출하여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습니다. 이미 법적인 정비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세종시 집무실을 제2 집무실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 집무실을 제1 집무실로, 서울의 집무실을 제2 집무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동료 의원들의 협업을 통해 제 임기 내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완성을 이뤄내겠습니다. 앞선 후보님들께서 언급하신 세종시 완성을 위한 개헌, 보통교부세 확보, 대학 유치, KTX 역사 유치 등 모든 행정수도의 완성의 퍼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자연스레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해오면 모든 권력기관이 순차적으로 따라오고 그에 파생되는 많은 기관과 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이전해온다는 것은 타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기본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양심과 염치가 있어야 할 곳에 비굴함과 야비함이 있고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반칙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시민의 시선으로 이번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승리하고 세종 시민이 세종시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 신용호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신용호 세종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자 세종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이후 시간은 기자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들어주시면. 예, OTN 임원석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통 질문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통 사항을 주로 위주로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 을 지역에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몇 분이 이제 참여를 하시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전략 공천도 있으시고 또 경선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당사자가 아니었을 때 다른 분이 경선이라든가 선정이 됐을 때 서로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만이 이제 그 선거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동참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세종시에 이제 그 발전을 하다 보니까 행복청이라든가 LH에 그 길거리, 그다음에 공원, 또 학교 뭐 이런 부지에 그 나무 선정을 토질에 맞는 나무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무자비로 선정을 해서요. 현재의 이 세종시의 주변을 보면 나무가 자라지 않고 이 10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환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 영향은 없으시지만은 국회의원이 되시면 그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또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위치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두 가지 질문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세종시에 현재 이제 심어져 있는 많은 수목들이 환경에 맞지 않아 잘 자라지고 있지 않다. 이런 질문의 취지로 좀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나무에 대한 그 전문가보다 지식은 떨어지지만 김현지 기자님께서 이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세종시에 뭔가 맞지 않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잘 관리가 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또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저로서도 세종시에서 환경에 맞는 나무가 잘 자라면 좋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문은 당에서 경선이 후보가 확정되면 이 경선 결과를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민주당 세종시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직인 강준현 의원께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으니 강준현 의원께서 가장 경선 상대로 껄끄러워하는 상대가 저 신용을 하고 합니다. 강준현 의원께서 현역이라는 힘을 가지고 부당하게 경선을 피하지 않는다면 저는 경선 과정을 통해 제가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강진 후보께서 세종을이 상대적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약하다 보니 본인의 승리를 많이 자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다만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신용호를 또 경선 후보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로 보고 있다라고 주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민주당이 공정하게 이 후보들을 당원 경선을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 당원의 결정에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제는 당연히 공정하게 경쟁을 통한 결과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예, 뉴시스의 송승화 기자입니다. 네, 연결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네. 결과 3차까지 나왔는데 네. 이름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네. 2차 다음 공모도 있고 3월달까지 기간이 있지만 네. 같은 질문일 수 있죠. 만약에 끝내 이게 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이라 다른 당으로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도 들은 얘기 몇 가지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도 들은 얘기가 네. 지금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을 저격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두 분 안희정 이사와의 친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역할을 하신 분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개인적인 신상이나 그때 당시 있었던 강 의원과 안 전 지사의 네. 이야기 이런 거를 약간 테마로 삼아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을 해하려 정치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주는 국가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강준현 의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사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경쟁은 당연히 권장돼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 후보로서 강준현 의원에게 좋은 점수는 줄 수 없습니다. 일환으로 지난번 세종을 당원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5분 기회 발언을 받아서 강준현 의원께 3가지 공식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준현 의원께서는 안희정 지사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시며 정치에 입문하셨고, 안희정 지사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 친구라는 신분의 자격으로 마중 나갔다고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준현 의원님께서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많은 시민들께서 강준현 의원께서 친구라 칭하는 안희정 지사의 아들을 비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준현 의원께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북부권 활성화의 일환인 소정역 여객 서비스 재개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질문은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답변이 국민들께서 강준현 의원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 또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온정주의, 친소주의에만 치우쳐가지고서는 내 식구 감싸기식으로 권력을 만들고 그 카르텔 안에 들어오는 사람끼리만 자리를 나눠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신을 떳떳이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공정 경쟁을 통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 후세대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서 저는 어제도 중앙당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앙당에서 지금 너무 급하게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후보들의 심사를 서류하다 보니까 지금 검증 3차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1차 때 지원한 사람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2차 검증에 서류가 들어가 있고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고 그 중간에 보완 서류 내라는 것들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 누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내로 검증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예, 포커스 디스트레의 최종임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용우 예비 후보님께서는 참여정부 때에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좀 하셨고 또 그 이후에는 충청남도에서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보내셨는데 사실 세종보다는 충남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대통령실의 이제 권한이고 또 현재 야당 출신으로 해서 나오는 우리 신용 후보님께서 야당을 등지고서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네.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은 제가 왜 지역구를 충남을 선택하지 않고 세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세종시는 옛 충남 명기군에서부터 제가 강가에서 물고기 잡고 뛰어놀던 저희 고향 동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민을 대변하고 국가 일을 볼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 세종에서 출마하고 또 제 고향 세종에 심지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구태한 정치가 쇄신해야 될 당사자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주장을 세종 시민들께서 올바르게 잘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제 고향 세종시를 지역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연설문에서도 포함시켰던 내용처럼 다음 정권은 저희 민주당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것 자체는 이전에 600년 전부터 조선의 수도는 서울이었다는 관습법법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됐는데 청와대를 한강 바로 윗지역까지 내렸다는 것은 충분히 이거를 개헌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정권 때 꼭 민주당 정권을 창출하여 세종시로 대통령 1 집무실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경총일보 김기동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법을 정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범죄 관련자 공직 진출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또 하셨습니다. 중요한 이 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학교폭력 근절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미 제정되어 있고 일부는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또 공약 발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자리로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제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거나 기자님께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친구들끼리 축구하다가 주먹 다툼하는 걸 학교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일진이라는 부당한 세력을 만들고 소위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빵셔틀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런 문화들이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문화들이 선생님도 용인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어렸을 땐 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빵셔틀이라는 단어가 자기들끼리 잘난 체가 아닌 강제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잘 관리할 수 있고 이것은 비단 학생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책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범죄 관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너무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강도 사건에 수반된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다스려야 되겠죠. 다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권력자와 비권력자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은 이 가해자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저는 현실을 풀어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강준현 의원께서도 2차 가해자로서 논란이 됐던 안희정 기사의 장남을 비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아들 친구 채용해줬다고 제가 그걸 흠잡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비단 이 한 가지 사례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다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희정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하더라도 가해자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본인들을 출세할 수 있는 승승장구한 인생의 가도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권력과 대항했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완전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 학교폭력과 성범죄에 관한 내가 확실한 대한민국의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세종시 유입니다. 안희정 지사의 아들을 비서를 채용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떠올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 전에 연좌제가 만연해 있다가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이제 물론 복역을 했는데 안희정 지사 안무비서 뭐 이름도 제대로 굳혀지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비서관은 물론 안 지사의 혈육이고 아들이라는 것이 그런 관계는 있지만 완전히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독립적인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물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그런데 안 지사의 이유만으로 국회 비서로 이제 취업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건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연좌제에 걸리게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지금 질문입니다. 네,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취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빠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희정 지사의 아들이 아니었다면은 친구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과거의 경력이나 이력이 있는지는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준현 의원께 공개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공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에 타당한 채용 결과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주신다면 그 이후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채용의 엄격한 법률적 제도적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건 이제 현직 국회의원의 권한이긴 한데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인 관용 프랑스어로 이제 똘레랑스라고 부르죠.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이제 생겨났던 관용이 사라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친구의 아들 그리고 또 이제 성범죄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엄격한 채용 기준이 있지 않은 국회 비서로 썼다는 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좀 비난하면 조금 좀
약간 예,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저의 그 대답이 부족했는가 싶어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비서의 임명권자는 당연히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그 급여는 국민의 세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 기준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국회의원으로서 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자대가 아닙니다. 안희정 기사의 장남은 2차 가해자로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논란이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공공연하게 2차 가해자로 논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내일일보 김주환입니다. 그 앞서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학폭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폭, 뭐 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세종시에 이제 출마를 하시니까 세종시에서 학폭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 세종시에 학교가 몇 개교가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고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궁금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언어 폭력이라든가 신체 폭력, 따돌림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몇 퍼센트 정도가 형성이 되는지 이런 거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는 그 시민분들께서 전국의 최연소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 교육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 또 많은 교우 간의 폭력뿐만이 아니라 또 선생님들 교단 폭력까지 많이 연계돼서 저도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화하고 좀 디테일한 공략하는 시간은 추후 제가 공약 그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세종 시민들께 제 출마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기자님.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그거는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선거관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임파 기자인데요. 예. 지금 뭐 주 얘기가 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만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안희정 지사를 비판할 출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이 지금 지금 미래 비전을 지금 제시해야 되는데 그건 다 가려 있고 네. 안희정 얘기만 나오고 저 강준현 안희정 지사 친구인 강준현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핵심 공약이 뭔지 정확하게 네. 안 지사 얘기하지 말고. 네. 그 핵심 과학이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송송하 기자가 얘기했듯이 경선에서 탈락했을 경우에 졌을 경우에 그걸 수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개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생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는 그 오늘 아침에 저희 기자회견문을 저희가 이제 받은 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서는 기자님께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저의 연설문에는 강준현, 안희정 이 단어가 한 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대중께서 저에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지 제가 안희정과 강준현을 저격하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대의 오늘 출마 선언에도 포함되어 있던 저는 국민들께서 평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당한 권력과 폭력을 없애겠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포부를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저는 승복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승복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당원의 심판을 받아 제가 만약에 후보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당의 결정에 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보들께서 저와의 경쟁이 꺼려진다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에 적법한 저도 그 제도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당을 사랑했고 다른 친구들께서 대학교 생활할 때부터 민주당에서 정당 생활을 같이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 또 강력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리는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제 이 마음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예, 또 다음 질문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없으시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